전교조 합법화 길 열렸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판단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법의 노조 통보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상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의 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두 분께 각각 여쭤볼게요. 먼저 민 의원님, 이번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셨어요? 예,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보고요. 네.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적인 규약, ILO가 정한 국제적 규약에 이제야말로 이제 부합이 됐다는 얘기고, 과거에 사법농단을 갖다 교정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교조가 지난 7년 가까이 법의 노조로서 단체 교섭권이랄지 헌법에 보장된 어떤 그 권한을 갖다가 실제로 행사할 수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전교조가 그 법의 노조에서 법내 노조로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은 비단 그 전교조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그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커다란 일보를 갖다가 디뎠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 ILO가 한국 사회에 정한 네 가지 그 국제 비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전임자 문제랄지 전임자를 갖다가 실제로 전임자를 갖다가 노조에서 회사에서 월급을 갖다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문제랄지 또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다가 해고자랄지 실직자까지 포함하는 그런 국제 규약에 부합한 수순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갖다가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민 의원님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주셨는데요.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우리 대법원은 최종심이고요. 법원의 최고봉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강론적으로 또 총체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 사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법의 노조는 위법하다. 네. 법의 노조 통보, 그러니까 법의 노조로 규정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1심과 2심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대법원이 이 같은 결정, 그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결정을 내렸을까? 네, 상식적으로 대법원의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친노조, 친정권 쪽 성향의 판결이 나온 것 아닌가. 이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구성이 친정부 쪽 인사 그리고 사법부 내에서도 특정 그룹만이 지금 채워져 가고 있어요. 저는 지난 화요일 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중점적으로 문제된 게 바로 이 사법부 내의 특정 그룹 독식입니다. 우리가 과거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때 하나회가 왜 문제가 됐습니까? 바로 군에서 특정 그룹의 모든 요식 행위를 하는 것, 중요한 결정 권한을 갖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사법부의 구성, 헌법재판소의 구성까지 전부 다 특정 그룹의 성향 판사들만 지금 채워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 통합,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판단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의 판단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의아해하고 정말 판사를 잘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해석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민 의원님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2015년에 헌법재판소가 이 현직 교원만을 노조원으로 본 교원노조법 이걸 합헌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와 상당히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아니죠.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그 교직원 노조법, 교직원법 2조에 관련된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는 시행령 자체를 갖다가 그 불법 통보를 갖다가 불법 통보를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냐. 1987년도에 노조 해산에 관한 시행령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위법 판단이 났죠. 그러다 1988년에 그걸 복구시켰는데 그 법률 유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지 않고는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팩스 통보 이것은 그 시행령 자체는 이제 법에 위임받은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이제 판결의 핵심 요지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새 정부 들어서서 어떤 특정 그룹을 갖다가 대법관에 임명하고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떤 가치, 사회적 다양성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 종신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때 대법관을 몇 명 임명할 수 있냐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바뀌죠. 뭐 거의 총기 소유랄지 낙태 문제랄지 이런 것은 거의 전쟁에 가까운 얘기인데 네. 지금의 그 대법관 구성은 어떻게 보면은 특정 그룹을 갖다 임명했다기보다는 사회적 그 다양성을 갖다 확보해 나가는 과정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건을 갖고 이제 노동계에서는 환영하지만 경영계에서는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ILO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산별 체제에서 나오는 네. 규약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업별 노조잖아요. 그래서 좀 일정한 지점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노동계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경영계에서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고 앞으로 노사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잘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교육단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또 산업계 각각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판단으로 교육 현장, 또 산업 현장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까요? 네. 자, 우선요. 교원이 아닌 사람이 가입하면 교원 노조가 아니다. 이것이 일관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합헌, 그러니까 우리의 헌법 질서에 합치된다라고 한 결정을 이번 대법원에서 뒤집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라는 헌법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법부의 최고법인 대법원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대법원의 하급기관인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에서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대법원에서 판결한 어떤 근거는 시행령을 문제로 삼았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자, 우리가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근거로 삼는 게 시행령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시행령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행정부의 행위 하나하나에 전부 다 법원의 판단을 따라보자고 한다면 네네. 과연 대법원이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예. 우리는 이런 후폭풍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대법원의 구성의 다양성 저는 굉장히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겉으로만 다양성이지만 알고 보면 전부 다 시민단체 쪽에 기울고 노동계 쪽만 기울고 이렇다면 이거는 다양성에 실질적으로 다가설 수 없고 역행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려스러운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 교원단체는 비롯해서 또 기업 관련 단체 여러 가지 지금 우려들 하는 겁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미뤄짐작컨대 시민단체라든지 반기업 정서 이것만 판단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합법화의 길이 열린 전교조 얘기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